예, 오늘 0시부터 우리나라가 일본의 무역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됐습니다. 향후 파장과 전망을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아베 정권이 결국 우리나라에 대한 그 무역 백색 국가 제외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이 네. 추가 보복 조치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추가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과 같은 방식의 이른바 안전보장무역 관리, 어, 되면은 개별의 가로 묶는다든지 그런 방식의 추가 보복은 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금 아베 정권이 추가 보복을 하지 않고 다소 당초 예상보다는 좀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이 안전보장 수출 관리 이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보장 수출 관리라는 기조 이게 계속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아베 정권의 조치는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를 인정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부당하게 또 국제법 위반 의 방식으로 일본이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그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무역 보복이지 않습니까? 다만 대외적으로 또 일본 국민에게 또 일본 기업에게 설명하는 방식은 이것이 일본 국내법상 안전보장 무역 관리라는 그 틀인데 지금 상황에서 아베 정권이 이른바 안전보장 무역 관리의 틀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것이 1차적으로는 WTO 제소라는 것을 일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점도 저는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베 정권이 7월부터 지금까지 규제 지정 품목 중 수출을 허용한 곳이 삼성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도일까요? 역설적으로도 이번 아베 정권의 조치가 무역 보복이 우리 국내 기업에게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상당한 피해를 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삼성을 비롯해서 대기업들은 일본 현지의 어떤 파트너들 또 일본 현지의 그런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일본 경산성의 그런 허가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국제 분업 체계에서의 파워는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 중소기업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지원 또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데요. 특별히 삼성에 대해서만 어떤 허가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국제 분업 질서를 즉 반도체 기반한 국제 IT 산업의 분업 질서를 일본이 교란시키고 있다 그런 비난을 피해가는 정도의 조치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원 포인트로 지적을 해서 이 반도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상징적인 삼성에 대해서만 이 규제 지정 품목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군요. 자, 예,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허가를 해준 이 포토레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질 가능성 때문에 장기간 재고 관리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제품인 점들도 감안했을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아베 정권이 국제 분업 질서를 일본이 훼손한다라는 그런 어떤 정도까지는 그런 비난을 피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비난과 그다음에 WTO 제소 등에 대해서 이 상정을 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아베 정권의 이 부당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일본을 무역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뭐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의 원칙적이고 단호한 의지는 이제 군사정부 포괄 보호 협정의 종료를 통해서 저는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백색 국가 제외라는 맞대응 조치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지점이 바로 중소기업인데요.
이를테면 우리 중소기업이 어떤 특정 소재 부품을 일본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중소기업과 일본과의 어떤 경제 거래 전면에 영향을 주는 조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백색국가로 제외하게 되면 이제 우리 기업의 수출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한 어떤 규제를 하는 모양이 되는 거니까요. 그 상대적으로 이제 이것이 단순한 백색국가 제외를 넘어서서 우리 중소기업이 일본 기업과의 어떤 전반적인 거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그런 위험, 그런 문제들을 저는 좀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WTO 진행인데요. WTO에서 일본의 전략이라는 게 결국은 백색국가를 지정하느냐 제외하느냐, 또 포괄허가를 하느냐 개별허가를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재량사항이라고 일본은 WTO에서 방어 논리를 펼 텐데, 우리가 지금의 시점에 백색국가를 제외를 할 때 일본의 이른바 재량행위론을 강화시켜줄 어떤 그런 부작용도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백색국가 제외라는 맞대응의 조치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중소기업의 상황, 역설적으로 대기업에게는 큰 피해가 없지만 지금 중소기업에게는 상당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이 이제 지역 창원공단이라든지 또 특정 지역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이 일본과의 경제 거래에서 어떤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저는 지금의 시기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우리 전체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한 2분 남았습니다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일본과 한국과 일본, 다시 말하면 아베 정권의 경제 침략 상황, 이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시는지요? 상당 기간 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요. 네. 그렇지만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거의 한 2달 정도 된 상황에서는 일정한 어떤 해결의 국면을 또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강제동원 피해자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같이 할 것이냐. 이를테면 지금 대법원 판결이 우리 국제인권법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판결이면서 동시에 그 판결이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은 다 소송으로 법원에 가서 구제 받으세요라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강제동원 피해자를 우리 국가 사회가 어떻게 함께할 것이냐라는 이 문제도 우리가 이제는 사회적으로 좀 충분히 논의해야 되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좀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변호사, 그러니까 한국의 변호사나 일본의 변호사나 다 변호사법에 이제 인권의 옹호, 그리고 특히 일본 변호사들 중에 이제 우리 대법원 판결이 국제인권법의 아주 중요한 전진이라고 높게 평가하는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두 변호사 단체가 양쪽 사회에서 다 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의 어떤 해결 원칙을 같이 모색해 나가고 그걸 통해서 일본 내에서도 그런 아베 정권의 이 잘못된 방향을 견제하고 또 일본 사회에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구상 또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여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